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리비를 3개월째 내지 않는 입주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한 관리사무소장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독촉 전화도 받지 않는 체납자에게 결국 손을 든 소장님은 체납자의 이름과 동호수, 밀린 금액을 적은 종이를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뜻밖의 곳에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체납자 본인이 아니라 그 게시물을 우연히 본 다른 입주민이었습니다. 관리비를 받아내려던 소장님은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관리비 체납은 어느 단지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 세대가 내지 않는다고 그 금액이 자동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전가되지는 않지만 미납부는 결손 처리되어 공동체 전체의 자산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지므로 관리 주체는 법이 정한 절차로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절차를 모른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관리소장 개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할 수 있는 것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비 납부는 입주자의 법적 의무이고 관리주체 역시 이를 회수할 정당한 권한과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밟을 수 있는 절차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체납이 확인되는 즉시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장을 발송합니다. 체납액과 납부기한,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명시하고 관리규약의 독촉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이 내용증명은 이후 법적 절차에서 사전 통보의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가산금, 즉 연체료 부과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가산금은 관리규약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규약의 근거 규정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체납되어도 가산금을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규약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해 부과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고 변호사 없이 관할법원 민사과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의 비용만 듭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송하기까지 통상 12주가 걸리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 신청 시에는 소액 사건 심판 등으로 넘어갑니다.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예금 계좌 압류, 급여의 4분의 1 한도 내 압류, 부동산 경매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금 압류와 급여 압류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적인 절차이고 문제는 이를 건너뛰고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 벌어집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입니다. 이름과 동호수, 금액을 게시판이나 엘리베이터, 단지 앱에 올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8조상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가 정한 개인정보 무단 제3자 제공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이 책임은 관리사무소장 개인에게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 사전고지 없이 갑자기 전기나 수도를 끊는 행위입니다. 최소 1에서 2회의 충분한 서면 사전고지 없이 단전단수를 시행하면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나 제324조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특히 상가나 사무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납을 이유로 승강기, 주차장, 헬스장 같은 공용시설 이용을 막는 행위이고, 네 번째는 관리규약에 정해지지 않은 가산금을 임의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전단수는 아예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에서 인정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관리규약의 체납기간과 고지 절차, 실행주체를 포함한 단전단수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이 조항을 신설 개정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짚어드릴 점은 단전단수 조항의 근거가 되는 입주자, 동의 절차와 관리규약 체계 자체가 공동주택관리법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같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규약 중심의 공동주택관리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소 1에서 2회 서면 사전고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독촉 지급명령, 강제집행 같은 다른 수단을 먼저 시도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체납자 쪽에 관리비 산정, 이해 제기 등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제 시행 전에 법원 가처분 결정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처분 없이 시행에 인정받은 사례가 없지는 않지만 업무방해죄나 강요죄 위험을 피하려면 가처분을 먼저 받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요건이 까다롭고 소송 위험이 큰 만큼 실무에서는 단전단수보다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경로가 훨씬 안전합니다. 관리비 채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관리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3년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구할 권리 자체를 잃게 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체납자가 분납협의 등으로 채무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시효가 중단됩니다. 집을 팔면 관리비 문제가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다른 법률이 근거가 됩니다. 새 소유자, 즉 특별 승계인에게 관리비가 승계되는 문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규약 운영은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르지만 매매나 정매로 소유자가 바뀔 때 밀린 관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집합건물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새 소유자가 승계하는 것은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수선유지비 같은 공용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 원금입니다. 반면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전용 부분 사용료와 관리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원체로는 새 소유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전 소유자 개인의 채무이며 이를 새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오히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례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5-22472, 22473 판결은 경매로 낙찰받은 새 소유자가 공용부분 관리비를 즉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단이 9개월 동안 승강기와 주차장 이용을 막고 전기까지 끄는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리비를 승계받는 것과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한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체납 사실을 입주자 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은 자격, 심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의 정보 제공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의미해드리겠습니다. 체납 2개월이면 전화 문자로 안내하되 개인적인 방문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되면 내용 증명으로 독촉장을 발송하며 분납 협의를 시도하고 발송 기록은 반드시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시점에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하면서 지급명령을 준비하고 동결대표자 결격 사유 해당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일도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6개월 이상 체납이 이어지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되 3년의 소멸시효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예금이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모든 수단이 통하지 않았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단전단수를 고려하시되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가능하면 법원, 가처분 결정까지 확보한 뒤에 시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관리비 체납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정해진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체납자 명단 공개나 사전 고지 없는 단전단수는 관리소장, 개인에게 형사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